치치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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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뽀뽀. 안녕하세요. 사우치TV의 샤오서마왕 노금맨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자서 강의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이 칙칙폭폭 네, 칙칙폭폭 자서 항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항목,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 그리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관철. 자, 이 항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문항의 핵심 키워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전달과 관철. 이 키워드에 집중을 하시면서 기술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전달과 관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가?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나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상대방의 스타일,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공감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나의 논리를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논리라든지 상대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대의 스타일을 알았다면 그 스타일에 맞게끔 나의 논리를 전달, 상대방이 받아들이게끔 전달을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자, 머리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머리로 이해시키기에는 참 쉬운데 마음으로 이해시키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력으로 뭘 하셔야 됩니까? 자, 관철시키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확신을 전달을 해줘야겠죠. 내 의견에 대한 내 인간적인 노력이라든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좀 추구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내 의견대로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어떠한 확신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저거 3개 다 쓰면은 저 800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800바이트인데 제가 3가지 다 써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네, 그래서 여기 3가지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쏙쏙 픽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내가 좀 글자 줄이기에 좀 달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그냥 꾹꾹 눌러서 담으셔도 되고요. 나는 좀 글자 줄이는데 좀 재능이 없다 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한 2가지 정도의 단계들만 선택을 하셔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좀 더 쉬운 예시를 위해서 저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건 실제로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작년에 플스4 게임기를 보는데 너무나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나 플스4 게임기를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닥쳐라고 했습니다. 예, 돈이 너무 아깝다. 너가 일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반대 입장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액션으로 인간적인 노력. 자, 나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 명령에 복종했어요, 무조건.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일찍 들어오고. 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대화할 기회를 확보를 한 뒤에 2차 액션으로는 자, 게임기는 매몰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자,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아깝다라고 했죠. 왜? 매몰 비용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죠. 게임기 사는 건 매몰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면 추후 중고로도 대팔 수가 있다라고 논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내의 걱정거리를 논리로 승부를 한 거죠. 자, 3번째 액션은 뭔가요? 게임 덕후들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야, 나도 게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게임 산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은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번째로는 아내가 걱정한 게 뭐였어요? 일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양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감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어떤 연구 사례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건 뭔가요?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 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믿으시던가요? 안 믿었지. 그냥 샀습니다. 이렇게 게임기를 샀지만 저도 첨삭이 항상 밀려 있어서 사실 하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느냐?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은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서술을 하라고 했죠. 자, 우선 문항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먼저 서술을 첫 문장에다가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관철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 들으면, 자,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철을 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들을 활용을 해서 전달을 한다면 좀 더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돕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자, 그냥 간결하게 첫 문장에 그냥 군더더기 없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 수준을 고려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설득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근거 자료를 상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제 의견에 대한 확신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사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관철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문장을 완성을 했다면, 자, 그 다음 문장에는 바로 문제 정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글자 수가 800바이트예요. 자, 나누기 2 하면 한 400자 내외인 건데 정말 글자 수의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 정황은 최대한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로우 데이터 자료 수집에서 의견이 불일치했습니다. 친구는 인터넷 조사를, 저는 현장 조사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 불일치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까지만 딱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뭘 쓰면 돼요? 관철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 아니면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해서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시 수행 프로젝트의 목표는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를 추출해야 했기 때문에 팀원을 설득해야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목표를 언급하면서 설득이 필요했다라는 정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핵심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나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을 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와, 길다. 쭉 읽어보죠. 우선은, 자, 팀원은 재무적인 입장에서만 일을 해석하고 있음을 파악하죠. 자, 팀원의 관점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적인 재무 성과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팀원의 의료를 확실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기대되는 재무 성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야? 팀원 관점에서 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의견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하여 성공했던 사례들을 요약해서 보여준 거예요. 증거까지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내 의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줬어요? 고객 유입 시장 선정,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팀원을 계속 이해시켜 주었다 라는 뉘앙스의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 중심으로 좀 더 맞추어서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쓰면 될까요? 성과를 그냥 간략하게 기술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땡땡땡 하여 팀원을 설득시켰습니다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의견을 관철해서 원래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성공시켰는지까지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의 의견을 관철하여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절감뿐만 아니라 땡땡땡 목표 달성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1번 항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쉽죠? 쌉 가능합니다. 자, 2번 항목 바로 넘어갈게요. 1번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팀원이 못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어.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설득했다. 자,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야. 이거 실제는 설득을 하나도 못했어. 걔가 설득이 안 됐어요. 자, 근데 어떻게 자소서에서는 설득했다.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라는 겁니다. 네, 각색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뚜루뚜뚜. 팀을 이루어 과제를 수행할 때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본인의 노하우. 자, 우선 이 항목에서는 우선 정황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떨 때 팀원이 좀 소극적으로 임할까요? 팀원이 정말 말 그대로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아니면 팀원이 할 역할이 없어. 아니면 상사나 동료들의 질타나 질책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맡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정황들에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여러분들 에피소드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에 작성 프레임워크를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문장에 팀을 이루어 일 또는 과제 수행할 때 내가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첫 문장에 기술하면 돼요. 왜?
첫 문장에서 말했죠.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네. NCS에서 리더십 유형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제시한 의견들을 수집을 하거나 정리하는 역할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좀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잘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조직 변화를 이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체계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단위 배분을 주로 수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진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면서 내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첫 문장에 팍 받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팀장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팀장이 아니어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야. 스태프도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팀원이 가진 강점이라든지 약점들은 나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피드백을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리더가 꼭 아니어도 스태프로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노하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첫 문장에서 언급했던 역할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나와야겠죠. 앞에서는 나는 팀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료라는 나는 뭐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불일치하게끔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어떤 문장, 어떤 역할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소극적인 팀원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팀원이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쟤는 참여율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야?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아? 왜 이렇게 카톡에서 말도 안 해? 근데 뭔가 이유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 먼저 이유부터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기부여나 변화를 이제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말 많겠죠. 뭐 구체적인 업무를 준다든지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든지 목표에 인지를 시켜준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팀원이 조직적으로 융화가 될 수 있게끔 도와야겠죠. 조직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코칭이나 지도나 어떤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면 이 소극적이었던 팀원은 적극적인 팀원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하여서 두 번째 본인의 노하우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써? 자, 동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저의 노하우는 팀원의 지난 성과를 관찰하여 팀원의 강점을 찾고 해당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팀원이 내가 잘하는 업무니까 이걸 하면 당연히 자신감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당연히 갖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좀 더 융화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준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번째 항목에서는 어떤 사례를 기술을 하라고는 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가 근거 있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좀 더 기술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는 그 다음 사례를 짧게 기술을 하시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00바이트라는 글자 압박수에 짜증이 나기 때문에 이 정황은 최대한 압축을 해서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땡땡땡한 활동을 했을 때 이제 막 새로 입사한 동료는 팀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팀원이 어떠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두 번째 문장,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했던 본인의 노하우가 좀 더 돋보이도록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기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팀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팀원이 부족한 업무 영역을 파악을 한 뒤 해당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주 1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라고 지도하고 코칭을 해 주었죠.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가 나오면 되겠죠. 자, 성과는 그래서 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우며 기존의 목표를 했던 팀 목표, 그 목표에 얼마만큼을 달성을 했는지에 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항목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뚜루뚜뚜.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량 무엇인지 서술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사례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우선 첫 문장에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데요. 나는 좀 글자 압박소리가 좀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이유에 관해서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고객님의 만족 요소 및 불만족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고객 분석 역량이 요구됩니다. 혹은 고객님이 처한 문제를 적시에 그리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본인의 노력과 경험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뭐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상황을 짧게 한 문장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냥 이제 연결되는 흐름을 한 문장으로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해당 역량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계신 고객님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자, 어떤 경험이었는지 인트로 방식으로 짧게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정황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고객 불만 상황 혹은 정황들을 기술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을 때였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왜 불만이었는지 고객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고객이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정황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글자 수가 압박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한 두 문장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시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불만을 가진 고객님을 응대를 했었는지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죠, 당연히.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들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냥 모든 타인을 고객으로 규정을 하고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조교 활동 당시 교수님이나 학생, 동아리 활동에서 내부 팀원, 아니면 프로젝트 활동 중에 내부 팀원, 아니면 내가 인턴 활동 중에 상사를 만족시켰거나, 아니면 내가 과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부모나 학생을 만족시켰던 경험도 그들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들을 그냥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기술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액션 이후에 정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까지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로 들어서 고객님 요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먼저 경청했습니다. 경청을 통해 고객님은 땡땡땡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면 파악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액션을 취하면 당연히 고객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객님이 감동하지도 않았고 고맙다고도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소서를 기술을 하고 빨리 합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감동을 했다라고 약간 각색을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루뚜뚜. 자, 이제 마지막 4번 대망의 문항입니다. 자,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한 것인데요. 자, 직무 역량하고 자기개발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우선 지원 직무에서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을 선정하여 첫 문장 기술을 하는데, 자, 뭘 보고 기술을 해요? 코레일에서 배포하는 직무 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뭐 회계나 예산관리에 관한 역량이 없어. 근데 나는 쓰고 싶어. 그럼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내가 꼭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키워드 진짜 좀 뭔가 간지나 보여서 일부러 좀 썼어요. 라고 했는데 경험이 안 맞아.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의 경험과 역량과 일치를 시키면서 그에 부합하고 유사한 직무, 기술, 태도, 지식, 역량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항목 같은 경우에서도 800자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서는 뭐 첫 문장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도 되시고 한 가지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글자 수가 막 빡세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꾸깃 넣어서 두 가지 역량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다양한 직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자, 운전 직무. 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기 조작 역량은 운전 직무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예. 자, 이 항목을 쓰실 때, 자, 우리는 코레일 공공기관에 맞추어서 작성을 한다라는 어떤 특수성을 좀 인식을 하고 첫 문장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언제 필요해요? 사고 대응에 필요하다라고 했죠. 사고 대응에 필요한 기기 조작 역량은
언제 필요한 영양인지에 관해서 한번 짧게 언급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사무영업 같은 경우에 통계 프로그램 활용 영역은 사무영업 직군에서 고객 민원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전달은 좀 명확합니다. 아, 이 역량이 어느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기 세 번째에서 묻고 있는 것까지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문장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약간 가독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이 문장을 더 줄일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과정과 노력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경험하고 성과만으로도 기술이 가능한데요. 꼭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을 한 이후에 또 이런 해당 영역 강화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뭐 어떤 과목이나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다. 특히 뭐 특수 분야인 뭐 운전, 토목, 건축, 전기 이런 쪽 지원자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꼭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사무 영업이 아닌 좀 다른 직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사무 행정분들만을 위해서 편애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전진단에 관련된 땡땡 과목과 땡땡 과목을 이수하며 안전진단의 필수적인 평가 요소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지식적인 영역을 학습을 했죠. 그 다음에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땡땡 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안전점검표에 따라서 적합한 평가를 이루고 일전 사고 사례도 함께 참고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도 측정을 했습니다. 자, 이 지원자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함으로써 이 지원자가 정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지식적인 역량과 기술적인 역량을 그냥 동시에 아예 기술을 해버렸습니다. 나는 이 직무에 대한 일관성을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왔다라고 보여주는 격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이다. 자, 입사 후 적용 방안입니다. 자, 그럼 나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자, 이걸 쓸 때에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직무를 수행을 할 때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수행해야겠구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쓰시는 것들이 땡땡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만족의 기억에 씁니다. 당연히 고객 만족에는 기여를 해야죠. 자, 그게 꼭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안전진단 능력을 활용하여 안전평가 지표에 따른 적합한 평가를 이루고 안전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안전사고율을 0%로 수렴시키게 했습니다. 혹은 사무 영업이라고 한다면 DB 수집 및 활용 경쟁력으로 역사 내 시간별로 나오는 고객 유형의 빈도수와 성향을 파악하여 적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도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코레일 자업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면접에서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성스럽게 작성을 하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57팁에 이 원본 풀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해 놓았으니까요. 꼭 우리 www.457t.com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서마왕 노그맨이었습니다.